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땅의 몇 프로를 뺏어가냐? 무려 40%를 뺏어갑니다. 이때 땅을요. 절반 이상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마디로 좀 줄이면 지세, 땅에서 거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이 땅 이렇게 번 돈을 싸그리 다 식민지 통치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일기 때 컨셉입니다. 이게 일기 때 컨셉. 그리고 또 들어가 볼게요. 이때 또 어떤 정책을 하냐면 이때 일본이요. 회사령이라는 거를 제정을 해요. 회사령이라는 걸. 이게 뭐냐? 회사를 만들려면 이제는 일본이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조선총독부에. 허가제입니다. 제가요. 조선 팔도 내에서 신발을 제일 잘 만드는 동진 슈즈 신발 사장이에요. 내가 신발을 계속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식민지가 됐으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팔도 내에서는 동진이 신발 고무신이 없어요. 그러면 신발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맨발로 다닙니까? 신발은 신고 다녀야죠. 그러면 이때 일본이 가지고 오는 신발을 울며 겨자식으로 신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의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세금을 엄청 때리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이렇게 번 거를 또 식민지 통치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일기 때 컨셉입니다. 이게 일기 때.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어업령. 토지조사 사업처럼 어업령을 해서 어장을 뺏어요. 광업령. 똑같은 패턴으로 광산을 뺐습니다. 이게 일본의 일기 때 컨셉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기 가볼게요. 자, 이렇게 10년을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다 보니 참다가 빵 터지는 게 바로 다들 아신 것처럼 1919년에 터졌던 바로 3.1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김에 3.1운동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3.1운동이 터졌던 배경은 뭐냐면 첫 번째 국내 배경은 뭘까요? 무단 통치에 대한 분노입니다. 10년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어요.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루머가 돌아요. 우리로 치면은 카톡 찌라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톡 찌라시. 찌라시가 막 돌아요. 뭐가 도냐면 이 고종이 정상대로 죽은 게 아니고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루머가 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분노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 이렇게 얼쳐매고 다니잖아요. 그때 맞춰서 그날을 우린 인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맞춰서 우리 한번 만세운동 한번 해보자 라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 상황은. 그리고 국외에서는 미국에요. 윌슨이란 대통령이 지금 식민지에 있는 국가는 그 민족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김칫국을 좀 100사발 마셔요. 오! 미국 대통령이 약소국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니 우리도 운명을 결정할 때가 왔다. 이제 독립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말했던 거는 이거는 달라요. 뭐냐면 이때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이겼던 승전국들이 모여서 패전국들, 젖는 나라들의 식민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젖는 나라들의 식민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젖는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놓고 또 싸우는 거예요. 승전국들끼리.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운이 좋아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칫국을 좀 마십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일본. 당시 일본 한복판에서 도쿄에 있던 우리 유학생 12명이요. 일본 심장 수도 한복판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흔히 말하는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 종교단체 33인이 지금 이러한 상황, 일본에서는 학생들도 저러는데 우리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인산일을 맞춰서 이 민족대표 33인과 학생들이 종로 3가에 있는 탑골공원이라는 곳에서 아침에 바로 독립선언문을 읽고 만세를 시작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3월 1일이 밝았어요. 밝았을 때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웬열? 약속했던 민족대표 33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왜 안 옵니까? 선생님! 어딨나요 선생님?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태화관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치면은 고급 음식점이에요. 요런 우리 중국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원반으로 이렇게 음식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찾아갑니다. 선생님! 왜 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정하게나. 우리가 가면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독립선언을 외쳤다네.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와. 에이씨!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민족개표 33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해요. 자진 신고를 합니다. 우리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외쳤어요. 자진 자수를 해요. 일본 경찰이 와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차 너무너무 후졌다. 너무너무 낡았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와라. 더 좋은 차를 끌고 와요. 그거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는 게 3.1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서울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대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필라델피아에서도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실 고종이 인산일날 했냐? 고종이 죽으니까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슬퍼하니까. 그때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려가서 또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폭력 컨셉으로 만세만 외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농촌으로 갔을 때는 뭐 폭력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폭력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무단 통치 시기잖아요. 바로 탄압을 하고 억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 3.1운동이 결국 진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3.1운동의 결과 영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10년을 두드려 팼어요. 10년을 두드려 패면 이 조생진이 독립 생각을 못할 줄 알았는데 웬열 지금 또 3.1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때 컨셉을 바꿉니다. 무식하게 때리는 무단 통치에서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 통치라는 거로 통치 스타일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제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만들어진지 알겠죠? 보세요. 이때 민족 대표가 주도를 했었더라면 구심점 있게 효율적으로 갔을 텐데 지금 이들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자진 체포를 당하면서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외치면서 중구난방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때 바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자라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세를 외쳐도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같은 총칼을 들고 싸우자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요, 다른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서 인도에 우리가 아는 간디 선생님 했던 반영투쟁, 영국 고쟁이들 꺼져라 이거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하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3.1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3.1운동을 겪게 된 일본이 이제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 그러면서 1919년대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1920년대부터 해서 30년대까지 일본의 통치 스타일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문화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통치라고. 이때 컨셉은 뭐냐? 우쭈쭈 달래주는 컨셉입니다. 일본이요. 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뭘까요? 이거예요. 친일파가 많았더라면. 친일파가 많았으면 3.1운동이 터지기 전에 미리 잡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컨셉이 뭐냐면 이거예요. 친일파를 엄청나게 길러내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때 컨셉은 말은 우리에게 우쭈쭈 달래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만적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요, 사실은 일기 때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1910년도에는 only 바로 무관, 군인 출신만이 총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 애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니들 너무 많이 때렸지. 이제는 알았어. 경영학과 나온 사람 또 문관 출신 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경영학과 출신이 총독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았다. 야, 조선 애들아, 우리가 헌병,
군인을 데리고 니들 너무 많이 때렸지 미안해 이제 이거 안 할게 그러면서 보통 경찰 제도 이제는 총칼 다 버릴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냐 경찰의 수와 장비를 3배 10배씩 늘리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그 다음에 야 알았다 이제 니들 멍청 교육 안 시킬게 이기니까 몇 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는 시기니까 이제 니들 한국사 그 다음에 한국어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들 고등 공부하고 싶지?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대학교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당연히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요. 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만든 대학교가 있죠. 들어봤었나요? 경성제국대학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애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던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다닐 대학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일본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반도에 있는 일본 애들을 위해서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신입생이 있으면은 7명 정도가 일본인, 나머지 한 3명에서 20%, 20에서 30%가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죠.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련된 친일파가 돼서 나와요. 이게 주의식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의식 교육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사실 여행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마다 마이크 잡고. 그거 알아요? 저 잘생겼어요. 황당하죠? 표현 다 알아요. 잘생겼어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우연찮게 가다 날 봤어요. 운동진 선생님 코 베일 것 같아. 저 날카로운 코. 운동진 선생님 저 우수에 찬 눈빛 퐁당 빠질 것 같아. 이게 주의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체육과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TV가 있는데 TV 위에 이렇게 장식품 놔두잖아요. 사무라이 칼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 산자를 봤더니 경성제국대학 졸업생한테 사무라이 칼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구 거야? 얘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도. 한자를 모르니까. 체육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 건데? 할아버지가 또 마침 몸이 편찮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 칼 하는 순간 내가 일본어부터 말이지 하면서 일본 칭찬을 1시간 반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을 좋아했던 담임 선생님도 있고 싫어했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보시면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담임 선생님을 분명히 어떤 친구는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그걸 왜 좋아할까요? 그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악감정이면 내가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간 애들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일본어부터 지원을 다 받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애들이 또 일본 또 엘리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친구입니다.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2기 때 컨셉이랑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신문이 뭐냐? 우쭈쭈 풀어주면서 바로 조중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 192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근데 신문을 만들었어요. 일본을 까는 기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발행하기 전에 항상 일본이 검사를 해요. 까는 기사가 많네? 그러면 그 기사를 덜어내버려요. 그래서 기사를 보게 되면 백지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까는 기사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날 그냥 쉬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우쭈쭈 우리를 가지고 놀던 게 바로 문화통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대, 40년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30년대, 40년대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요. 이제 보세요. 10년을 두드려 팼어요. 맞죠? 10년을 우쭈쭈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20년대는 10년을 팼고요. 20년대는 우쭈쭈 달래줬고 30년대는 그럼 컨셉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는 아예 민족 정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제 마지막. 그래서 30년대부터 해서 광복이라는 그 시기까지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기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이제 조선인 정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정책이랑 또 맞물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0년대는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전쟁에 미쳐가는 시기입니다. 1931년도에요. 중국의 만주를 쳐요. 만주 사변으로. 맞죠? 그리고
1937년도에는 그걸 바탕으로 정비를 더한 후에 이제 중국 본토로 갑니다.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맞죠? 그리고 1941년도에는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어딜 칩니까? 미국을 건드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쟁의 스케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면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민지였던 우리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을 30년을 괴롭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야, 나 이번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해요. 도와주겠어요? 미쳤습니까? 왜 도와줍니까? 30년을 괴롭혔는데 지금 그거예요. 30년을 괴롭혔는데 전쟁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정신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조선 사람들아, 그거 아니? 야, 이거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그거 아니? 너희랑 우리랑 조상이 같아. 그거 아니? 너희랑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선일체입니다. 너희와 우리는 한 몸이다.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같을 동, 조상이 같다라는 일선동조론 같은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라는 황국신민서사라는 거를 외치게 하는 거고요. 이때 나오는 정책이 뭐냐면 황국신민화 정책인데 이거예요. 일단 황국신민서사는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으로서 이거 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야스쿠니 신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신사 참배를 또 강요시킵니다. 이 신사가 뭐냐면요. 일본의 귀신들, 일본의 정쟁 영웅들을 참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앞에서 오늘 오신 분들 다 가셨겠지만 홍코우공원 갔잖아요. 저 봤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홍코우공원에서 우리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했던 장소를 봤는데 그때 총사령관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폭탄으로. 맞죠? 그때 죽었던 군인, 총사령관의 군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애들은 그걸 모시는 겁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궁성여배. 아침마다요.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강제로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신 자체를 없애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창씨 개명을 합니다. 무조건 이름을 이제 일본 이름에서 한국 이름에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동진이다. 나카타 미우라 은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학생이 안 바꾸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유 없이 애들을 때려요. 한국 이름이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바꿔달라고 얘기하게끔. 그리고 또 한국 이름이죠. 우편 업무를 보면은 택배를 안 보내줘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가면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게 일본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때 1기니까 1차 조선교육령 멍청멍청 교육, 2기니까 우주주 달래주면서 고등교육 시켜준다 하지만 실제로 안 시켜주고, 마지막 3기는 정신 자체를 없애잖아요. 한국사, 한국 공부 안 시키겠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원래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름은요 소학교였어요. 작은 아이들이 다닌다. 근데 이때 그렇죠. 국민학교를 다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전부 다 국민학교 출신이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이게 흔히 그러죠. 아재 판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졸업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여기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냐? 일본의 잔재라고 해서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천황 국가의 신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슬프게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를 한번 봐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1931년도에 만주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백두산 이 역사 때문에 또 갔을 때도 가봤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옥수수밭밖에 없습니다. 완전 오지예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가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백두산 일대를 갔을 때 그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때 만주를 차지를 했어요. 만주 사변으로. 근데 만주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 본토로 가기 위한 전진 기지인 거예요.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이때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냐.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돼요. 즉 만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본토로 가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땅을 전쟁 기지로 삼는 겁니다. 더 큰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났을 때 어땠을까요?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인해 전술이에요. 여러분들 인해 전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제가 또 장교 출신이니까 옛날에 또 6.25 경쟁 또 역사니까 또 인사과장을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압록강이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마오쩌 둥둥둥둥 아저씨가 김일성 아저씨 요청을 받아서 중공군을 끌고 내려오잖아요. 맞죠? 이게 와! 얘들 전술이 뭐냐 이거예요. 깽가리 맞춥니다. 와! 깽깽깽깽 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슨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남학생 엄청 건장해요. 얘가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랑 길 가다가 패싸움이 붙었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야 돼요. 맞죠? 건장하면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이길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랑 10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10명 정도 뭐 승산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100명이면 한 대에 한 대씩 눕혀도 100대를 때려야 돼요. 100대를. 맞죠?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10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 져요. 무릎 꿇고 웁니다. 우리가 아는 추성훈, 김동연, 뭐 서장은 또 얄짤없어요. 10,000명이 달라붙으면 웁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인해 전술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더 큰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라는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걸 때리게 됩니다. 1938년도에.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조선으로부터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됐던 최근에 영화로 나왔던 구남도 문제가 다 이 시기인 거예요. 악독같이 뜯어갑니다. 처음에 군대를 자원받겠죠. 자원해요? 안 합니다. 강제로 데려갑니다. 그래도 나중에 사람이 모자라죠. 어떻게 하냐. 학생들도 끌고 가요. 학도병이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문제가 너무 위안부 문제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물적 자원을 뜯어가요. 이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절에 있는 종도 떼가요. 그거 녹여서 탄피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녹그릇 다 몰수를 해요. 그거 녹여서 탄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설날이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제사 뭐로 지냅니까? 나무로 된 목기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녹그릇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일본이 이때 다 뜯어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나무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저도 군대 생활해봐서 알아요. 훈련을 길게 막 한 달짜리 이런 거 하면은 한번 제가 병사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저녁에 간식으로 바나나 우유가 와야 되는데 제 있는 부대만 자동차가 실수로 오질 못해서 오질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는 바나나 우유 주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학창시절에 그럴 때 있잖아요. 수업이 4교시예요. 이거만 끝나면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야 10분만 더 올게. 지도 늦었어. 폭동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요새는 다 급식이잖아요. 만약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친한 학생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식당이 준비가 안 됐네요. 점심을 주지 않아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집에 가도 할 말 없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시기 때요. 일본이 쌀과 관련된 거는 일본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냐면 식량 배급제. 우리 조선 사람은 딱 먹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 공출제라 그래서 뭐라냐 이게 바로 쌀은 일본 애들만이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 시기 때 30년대 40년대 일본의 컨셉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킨트를 잡아드렸고 저는 얘기했지만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경상도 사람이 제일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살. 저는 합니다. 쌀. 저는 할 줄 아는 남자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되는 발음이 있더라고요. 저기가 이거 언양, 단양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원래는 언양인데 언양, 단양 항상 경상도 보니까 어디 악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고쳐지긴 하지만 어쨌든 쌀은 발음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 큰 틀을 잡아드렸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언제?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끝이 나고요. 1923년도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큰 회의가 열린다 그랬죠. 이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 그러면서 오늘 홍콩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언제입니까? 1932년도였잖아요. 이 시기까지 임시정부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가 아직 건재하다, 우리 살아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고요.
이 한인애국단의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 이름이 두 분이 누굽니까? 가운데 봉봉 선생님. 우리 가운데 봉봉 두오. 이 봉봉 선생님 말고 폭탄을 던졌다. 그러면 전부 다 의열단이에요. 그러면 이 봉봉 선생님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강의를 했었죠. 이봉창 선생님. 일본의 도쿄 천황에게 마차를 폭탄 던졌지만 안타깝게 불발. 그리고 그렇죠. 윤봉길 선생님은 저기 있던 홍코 공원에서 일본 고위 관료를 제대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독립운동의 길을 열었다고. 중국에서 장하다. 중국인 용사 수만 명이 못하는 걸 조선인 용사 한 명이 해냈구나. 장하다. 라면서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중국 본토 내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계속 1919년도부터 해서 32년까지 위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위치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구가 어떻게 하냐? 이 두 분의 의거로 일본이요.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니까 김구 선생님이 자기가 밝힌다 그랬죠. 이 배후에는 내가 있다. 우리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상하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먼저 여행하셨던 분들은 항저우로 갔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두 번째로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전쟁 스킬이 자꾸 커지고 일본 애들이 중국 본토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거기 맞춰서 우리도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이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저기는 저희 담당자가 맞죠? 저를 충칭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경. 바로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게 어디냐? 딱 외우기 좋게끔 1940년도에 중경. 흔히 말하는 충칭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이때 힘들게 위기에 빠졌을 때 홀로 남았던 누구? 우리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라면서 이때 주석제를 만들어서 김구 선생님에게 주석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요. 이때 김구 선생님이 정착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때 군대를 만들어요. 그 군대 이름이 뭐냐면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바로 한국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이 군대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썼던 무장독립투쟁 부분에서도 항상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 나죠. 이 한국강복군은요. 홀수 단위로 대빵대빵 큰 사건이 있어요. 홀수 단위로. 먼저 가볼게요. 1941년도입니다. 1941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앞에서 봤었죠.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전쟁. 태평양 전쟁. 미국.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망했네. 일본 망했네. 제정신 아니네. 어디 천조국. 미국을 어디 건드려. 곧 나라 망하겠네. 그러면서 야 우리 곧 독립할 수 있겠다. 김칫국을 이번엔 드렁크채로 마십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 빨리 독립을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그때 뭘 하냐? 이제 곧 독립이 될 거니까 독립이 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될지를 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어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삼균주의라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만들 대한민국은 세계에 한해서는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모든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정치에 한해서는 모두 다 균등하게, 경제에 한해서는 모두 균등하게, 그리고 교육에 한해서도 모두 균등하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에요. 그리고 이때 또 한국강복군에서 41년도에 뭘 때리냐? 지금 미국을 건드렸잖아요. 때가 왔다. 이제 일본 망할 거다. 우리도 일본을 공격하겠다 라면서 이때 대일선전포고라는 거를 외칩니다. 이때. 그리고요. 42년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김원봉이라는 선생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밀정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암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밀정은 안 봐서 모르겠고 암살에서는 조승우가 그 연기를 했었는데 이때 의열단도 한인애국단보다 먼저 생긴 의열단체예요. 쓱 들어가서 친일파나 고위 건물 부수고 쓱 사라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랬는데 그때 한계에 부딪혀요. 김원봉 선생님이. 왜? 내가 아무리 친일파를 폭탄 던지고 죽여도 그 자리에 또 다른 친일파, 또 다른 관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일 건물을 부셔도 더 좋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우리 의열단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봉씨가 두 가지 꿈을 꿔요. 제대로 된 정부와 조직을 만들고 싶다.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두 가지 꿈을 다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때 김원봉 선생이 만든 군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요거를 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가 80% 이상이 공상주의 쪽에 있었다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원봉 씨는 조금 남은 조선의용대만 가지고는 예전에 자기가 소수로 움직였던 의열단을 활동할 때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김원봉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 원봉이 왔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선생님! 원봉 씨!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투력이 강해지겠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홀수단위에 엄청난 일이 생겨요. 바로 43년도에요. 우리가 연합군, 승전국이 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어떻게 되냐. 영국의 군대와 함께 인도와 미얀마로 가요. 인도와 미얀마로 가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많이 보내진 않아요. 달랑 9명만 보냅니다. 꼴랑 그거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때 우리 한국 강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비록 9명밖에 가지 않았지만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이때 우리가 가서 뭘 할까요? 우리한테 전쟁 안 시켜요. 얘들은 우리한테 뭘 시키냐? 영국군은 포로 신문, 암호 해독, 전단지 붙이는 거, 항복하라는 방송 시켜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요,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식민 지배를 지금 43년을 당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요. 지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100세가 넘었어요. 정정하세요. 특히 지금 저희 할아버지는요.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멤버 이름을 다 알아요. 저보다 더 대단해요. 저는 쭈이밖에 모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요. 대구에 계시겠죠, 당연히. 저희 할머니는 저의 손자, 특히 맞손자, 장손자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투스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최고령입니다. 100세가 넘어요. 그래서 손자가 보고 싶으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강의를 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설이었잖아요. 맞죠? 저희 엄마나 저희 아버지가 들어서 안 될 얘기가 있을 때 지금 또 일본어로 대화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일본어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좀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언제 그 얘기를 하시냐?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 여보 우리 애기 음식도 짜지? 여전히 짜네요. 이런 걸 일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줬나 봐요. 용돈이 좀 적었나 봐요. 지난달부터 좀 줄지 않았냐고. 그러게 쟤들 왜 적게 주지? 근데 전 다 들렸어요. 근데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맞죠? 그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비록 9명밖에 안 갔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포위가 돼요. 전멸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 한국 강복군이요. 일본군이 남기고 왔던 수첩들, 그 다음에 작전문들 다 분석을 해서 일본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걸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영국군 전체 한 개 사단이 전체 수만 명의 군대가 다 같이 살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국군이 어떻게 되냐. 이 사건을 이후에 우리 보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활동도 있었고요. 마지막 딱 하나만 끝입니다. 이제 보내드릴게요, 아버님. 네, 힘든 표정 날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가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년입니다. 이때는요,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미국에서요, OSS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냐? 바로 국가전략정보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스파이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CIA. 맞죠? 그 CIA 전신이 여긴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정말 가혹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미국의 작전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제주도를 장악하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찍고 미국이요. 제주도를 장악해서 그 다음에 한반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원래 우리 한국 강복군이 최전방에 서서 들어가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때 훈련이 얼마나 가혹을 했냐면 10명이 훈련을 받으면 실제로 훈련을 받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대요. 그 정도로 가혹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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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히로시마의 한 방. 짬뽕이 생각나는 나가사키의 한 방.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항복을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너무 아깝다.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 왜? 이걸 안 함으로써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우려한 대로 벌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는 소련이 주둔하게 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슬픈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광복을 맞이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